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박춘자, 남한산성에서 김밥 할머니로 유명했던 기부천사 박춘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기부를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기업 대표가 자기 기업에 인재를 소개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의 인재를 소개해 주면은 보상금을 주겠다. 그런데 그 보상금을 얼마쯤 책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보상금을 받으면 어디다 쓸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5%가 보상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주면 그것을 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대표가 이제 실제로 자기 기업이든 또 다른 기업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실제로 보상을 했는데 뒤에 조사해 보니까 그럼 당신들 그 보상금 정말 기부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기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25%가 기부한다고 할 때, 야, 정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는구나 했는데, 실상은 보상을 하니까 기부를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우연히 들어올 돈 내지 큰 자기 기여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보상에 대해서 자기는 기부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에 돈을 쥐기까지는. 그러나 손에 진짜 돈을 쥔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야, 이거 우리 어머니 주면 얼마나 용돈 받았다고 감사할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내가 또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 돈으로도 한턱 내야지. 손에 들어온 돈은 기부로 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받기 전까지는 착한 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또를 살 때와 당첨됐을 때는 그 생각이 천지 차이로 달라져서 그걸 놓고 부부간에도 싸우는 것이고 친구간에 싸우다 갈라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한산성에서 10살 때부터 무려 60대까지 50여 년간 김밥 장사를 한 박춘자가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된 것은 그가 기부를 함으로써 즐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교도 못 다니고 10살 때부터 남한산 밑에서 등산객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김밥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79세 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3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2008년 얘기입니다. 89세 때 그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전 재산을 거기다 다 기부했느냐. 조금 노후를 생각해서 남길 것이지 왜 그렇게 다 줬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다 주고 나는 그 기쁨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다.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기뻤는데 그걸 다 줘야 되지. 미련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기 월세 보증금도 있고 또 다른 이렇게 일을 통해서 돈 벌면 되는 것이지. 내가 건강한데 하면서 그 뒤에 역시 작은 예수 이렇게 장애인들 하는 가톨릭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거기다 또 3억 기타 자기 월세금까지도 내고 복지시설에 가서 산다고 하죠. 이것저것을 전부 다 합치면 6억 한 6천 안팎? 아무튼 이렇게 많은 재산을 다 자기 청춘을 바친 재산을 다 기부하고도 기뻐 감사해서 즐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40대까지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한 40까지는 남편과 살았는데 자식을 못 가지면서 이혼을 하고 또 혼자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런 기부를 계속하는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21년에는 LG에서 의인상을 주었고 얼마 전에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장사를 하는 틈에도 40세에서부터 60세까지는 자기가 80세까지 한 4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안에는. 그리고 60대부터 장사를 그만뒀는데 60대에서부터 자기가 자식을 못 낳은 대신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을 11명이나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자식처럼. 이렇게 신앙의 그 사랑을 실천했고, 그리고 그가 전 재산을 기부해서 특히 장애인들이나 자기가 그 어릴 때 10살 때부터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얻은 돈으로 그것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고 그것을 먹으면 그렇게 기뻤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렵게 돈 번 것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얼마나 기쁜가. 그런데 이 지적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어린이들은 그 기쁨을 못 누리니까 자기 기쁨을 아이들이 누리게 하고자 그렇게 돈 주는 걸, 남에게 도와주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기부 철학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자기는 남을 도울 때 가장 즐거웠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도울 때는 특히 그 기쁨이 배가 삼가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박춘자처럼 지금은 93세나 됐는데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지를 못하죠. 로또의 기쁨은 6달 안팎 간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석 달 간다, 9달 간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6개월 안팎 간다고 해요. 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기쁨이 6개월까지는 짜릿하지만 6개월 넘어서면 그냥 뭐 그게 우연이 됐든 행운이 됐든 당연하게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이제 과거사가 돼서 그게 행복에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오히려 그 돈 어떻게 운영할까, 또 돈 때문에 가져온 고민들이 그 행복을 상쇄하면서 행복의 계절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한 3년 간다고 합니다. 결혼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짜릿함 역시 쾌락은 한 3년 안팎까지 이제 아이 하나 나오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심신이 고생하고 또 경제적인 여러 압박을 받으면서 결혼의 즐거움이 이제 아이 중심으로 가죠. 아내는 아이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고 아이 키우는데 아무래도 육아에 정신을 쏟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남편은 이제 더욱더 그 식구가 하나 늘었으니 부담스럽죠. 책임감 때문에 이 어깨가 무거워서 이제 둘이 금슬이 좋은 시절도 어찌 보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의 유효기간이 3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 재산을 기부한 박춘자 그 할머니의 쾌락은 평생 유지되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남을 그렇게 못 도와요. 왜 이렇게 우리는 기부를 못 합니까? 아까 그 기업체 대표가 조사할 때는 25%나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돈을 주니까 기부를 못 해요. 왜? 성공에 타인의 기여나 사회의 기여가 별로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거의 가족 프로젝트잖아요. 저도 6남매 장남.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어려운 속에서 자녀들 바라보면서 했지, 그때만 해도 무슨 복지 혜택이 있었습니까? 육아, 양육에 대해서 나라에서 기여했습니까? 오로지 부모 책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그 보살핌을 받았으니까 형제와 나누는 것까지도 힘들어할 정도로 부모에 대해서는 이제 봉양 의무를 갖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이 생겨버리면 그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대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독차지하려고 하죠. 부모에게 조금 돌려주는 정도지. 내가 공부 잘했지, 우리 집에서 나를 보살펴줬지, 내가 장학금 받았지, 내가 그 여러 의사의 어려운 길을 겪었지, 누가 그때 옆에서 따뜻한 말이라도 해줬어? 누가 용돈이라도 줬어? 학용품이라도 사줬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라에도 사회나 타인에게도 고마움, 감사함을 표시할 줄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가족으로만 똘똘 뭉치는 면이 있죠. 그리고 기부 문화가 없죠. 우리는 감사 문화. 그러니까 기부 릴레이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주면
다른 사람에게 이 기부가 전파되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고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도 있고 또 기부 수혜자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어떤 그 이제 재벌들은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죠. 그리고 개인들도 좋은 대학이나 이런데 뭐 몇백억씩 기부한 사람들이 있죠. 김용석 그 양영애 부부든가요. 고려대 뭐 400억. 그다음에 정문술 같은 사람도 뭐 그 카이스트 같은데 개인들이 이 기업체는 뭐 몇천억씩 이렇게 기부하는 애들이 많고 개인들도 이렇게 몇백억씩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기부를 받은 사람이 그 고마움을 그렇게 알까?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쓴 책에서 봤어요. 자기도 기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렇다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이 성경 이야기처럼 그렇게 기부하는 건 힘들잖아요. 기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좋은 말 들리기 또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리길 바랐는데 자기가 장학금 그 수혜를 많이 줬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그 알아서 수혜를 준 사람 전화 오는 것도 없었다고. 내가 기대는 않지만 그렇게 그 어찌 보면 그 뭐랄까요 우리가 그 감사하다는 표시 이런 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박춘자의 기부는 예수가 얘기했듯이 그 과부의 헌금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저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헌금했다 하듯이 박춘자의 기부는 6억이라는 거 재벌로 보면 작을 수 있죠. 적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우리 가구 평균 재산이 한 5억 안팎 됩니다. 우리나라 1800 가구의 평균 자산을 그렇게 통계내는데 그보다도 더 줬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전 재산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준 몇백억, 몇천억 못지않은 그 돈이죠. 그런데 그 수혜자가 과연 내가 이 인생이 담긴 돈을 줬는데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어떤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전 욕심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저 북유럽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세계적으로 최고 강하다고 하죠. 금전제일주의가. 가족보다도 직업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게 금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금전력이 과다하니까 부족하죠. 내가 먹고 쓸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 쥐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 벌면 나도 부자라면 저 사람보다 더 기부하는데 나도 얼마까지만 모아지면 기부를 하겠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욕심이 계속 상향돼 가지고 차지를 않죠. 목표에. 그러니까 기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여한 것도 없는데 나 돈 벌 때 와서 구경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기여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그 박춘자 이 할머니도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자기 부모 있었지, 이모 고모 있지, 작은 이쪽 저쪽으로 보면은 조카들이 다 가까이만 봐도 기부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기명 기부를 하면은 왜 우리 재단에는 기부 안 합니까? 우리 재단에도 기부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부하면 그런 전화도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이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 거기도 아주 20몇 년이던가요?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죠. 그냥 이름 얼굴 밝히지 않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재산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는 가난하다. 이렇게 비교 열세. 상대적으로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기부할 여력이 없는 거죠. 자, 박춘자 할머니는 어찌 보면 여성 정치인들이 봉사활동을 외치면서 기부를 외치면서 저는 정치인들이 기부했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 여기도 전주에 상산고만 해도 상산고 홍성대 그 이사장이 투자를 했지만 그 땅은 이철승이라는 옛날 그 정치인이 있었죠. 이렇게 정치인들이 알게 모르게 기부를 하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김의신이라는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사생활을 한 사람이 거기에 아주 고위 관료들이 한국에서 많이 오고 정치인들도 많이 오는데 한국 정치인들이 와서 기부는커녕 거기 와서 봉사하는 것도 별로 못 봤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환자이면서도 자기가 거동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기부 문화가 좀 활성화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부는 말로만 하고 봉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특히 정치인들 그래서 저는 여성 정치인들 다 모아야 이 박춘자 할머니 하나 당할까?
그런 그 마음씀이나 어떤 봉사나 기부라는 측면에서 청와대도 가니까 김정숙 여사가 그래요. 뭐 이 옷 때문에 시비도 많고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퍼스트 레이디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춘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만큼 기부나 이 봉사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말로만 하고 그거를 어기니까. 그러니 신뢰를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말이 더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정치가 안 덮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자, 오늘은 기부천사 박춘자. 지금 93세인데도 그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부를 못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마음을 먹고 기부가 꼭 돈만이 아니라 저도 어찌 보면 기부 정신을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수업료를 많이 지불했는데 다른 사람은 좀 수업료를 덜 지불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뭐 재능이라면 재능이고 탤런트라면 탤런트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